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들이 나날이 소중하구나를 느끼는 날들입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무기력증과 우울증, 또 불안감을 동반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 지난해 우리는 이렇게 이겨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트로트입니다. 이제는 조금 식상하다, 지겹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지만 올해도 여전히 이 트로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왜 트로트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또 이 인기는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TBC 전주방송 황수영 PD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PD님께서는 현재 전국 탑10 가요쇼 제작을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사가 한 17년 정도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죠. 전국 탑10 가요쇼는 전국의 9개 민영방송사가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04년 청주방송에서 시작해서 각 지역 민영방송사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지금 저희 전주방송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정도 된 게 맞습니다. 네, 역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주방송에서 제작을 처음 시작한 건 19년 7월쯤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19년 하셨는데 7월입니다. 네. 이때는 사실 정확히 19년 7월 13일부터 방송을 시작했죠. 예, 7월 13일. 네. 이때 트로트 붐이 이미 일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때 2019년 2월경에 네. 모 종편 채널에서 방송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그러면서 트로트 일부가 즐겼던 트로트 문화가 사실은 그 폭이 팬층이 굉장히 두터워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던 어떤 기존의 정체성과 또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어떤 트로트 열풍 속에 이 장르에 대해서 새롭게 기대하게 된 거는 좀 어쩌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PD로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탑10 가요쇼 준비 과정을 저희 JTBC에서 다큐멘터리로도 방영을 했었죠.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전국 탑10 가요쇼 공개 방송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진행된다는 반가운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공개 방송에 앞서 군산의 한 공연장에선 무대 설치가 한창입니다. 가수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악단과 안무, 그리고 코러스는 물론이고 관객들까지 배려한 무대가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부분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 내신하고 내일 아침부터 다시 나와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대 못지않게 중요한 이것,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 설치에도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셨는데요. 조명은 메모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전날 아니면 공연 전날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한편 무대 밖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으로 송출되는 방송이니만큼 음향 체크부터 카메라 설치까지 미리 꼼꼼히 해둬야 하는데요. 멋진 가수들의 모습과 이에 호응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잘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장비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 선정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출연자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카메라가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공연장 곳곳의 상황을 살피며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칩니다. 현장을 살피고 돌아온 사무실. 자정이 다 된 시간이지만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과 지난 석 달여를 이렇게 주말도 반납하고 방송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날만도 무려 새벽 3시까지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시청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실까, 이런 요소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하면 최정상급의 가수를 섭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PD님께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실 때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프로그램의 그 존재 가치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과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즐거워하실까, 재밌어 하실까, 또 찾아주실까 하는 고민이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엇보다 신구의 조화, 또 그 노래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적었던 그런 가수들에게 좀 골고루 어떻게 하면 무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처음에 저희가 탑10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존에 인기 있는 유명 가수와 더불어서 실력 있는 젊은 가수들을 좀 발굴하자. 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트로트계에 좀 신선한 바람을 넣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탑픽이라는 특별한 코너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명 가수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큰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거든요. 그런 기회도 우리가 제공을 하자. 이런 계획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 끝에 탄생한 게 바로 영텐입니다. 젊은 트로트 가수 10인의 무대를 기획해서 선보였는데요. 섭외 당시에 가수들의 반응이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가요 프로그램 출연은 선배들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좀 젊은 가수들에게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예전에 트로트 무대는 선배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영텐이라는 기획을 통해서 무대에 목말라 했던 그런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죠. 섭외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때 영텐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가 지역 무대에서도 깜짝 스타들의 무대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반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네, 다시 봐도 노래며 무대 매너며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임영웅 씨와 영탁 씨 친분이 돈독해진 계기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미스터 트롯에 앞서서 그 전에 전국 탑10 가요쇼였다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영텐들이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 연습 과정 속에서 그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텐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특히나 임영웅과 영탁은 둘만의 무대를 특별하게 많이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더욱 사이가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명 브로맨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이면에는 아마 PD님의 노력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PD로서 임영웅 씨나 영탁 씨 또 같이 출연했던 장민호 씨 이런 분들이 가수로서 더욱 입지를 다지고 인기를 끄는 모습을 보면 PD로서 좀 더 보람차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참 인기가 있는 임영웅, 영탁, 장민호뿐만 아니라 전국 탑10 가요쇼 무대에 섰던 경험들이 그들에게 발판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팬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서 좀 네.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텐에 대해서 말을 할 것 같으면 현장에서도 그들이 이제 영텐 일기 출신이라는 것들을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뿌듯하죠. 네. 우리 지금 이제 영텐 1기 활동은 마무리되어 있고 이 영텐 2기가 지금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텐 2기도
그들의 어떤 그 선배들의 전철을 밟아서 정말 멋지게 트로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정통 트로트를 소개하는 기존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또 지금의 트로트 열풍을 이어갈 또 다른 가수들을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이 지금과 같은 트로트 열풍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트로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네. 이 열풍이 지속되기를 희망을 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좋은 가수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또 좋은 곡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로트 열풍의 한 획을 그은 전국 탑10 가요쇼 황수영 PD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트로트 열풍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작곡가 김정호님 그리고 곽병창 우석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님 모시고 트로트 열풍의 이유와 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좀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로트가 이렇게 다시 유행을 해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뭐 다들 트로트라고 하니까 트로트라고 했을 뿐인데 요거거든요. 이 명확하게 트로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장르인지 또 언제부터 어떻게 불리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작곡가님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트로트는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 장르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듬의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왈츠 리듬, 그다음 뭐 탱고 리듬, 뭐 차차차, 뭐 디스코 그거처럼 트로트는 장르가 아니라 원래는 그 리듬의 한 종류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 미국에서 춤곡을 이용하는 폭스트로트라는 그런 리듬이 있었거든요. 그 리듬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민요, 국악을 접목시켜서 4분의 2박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꿍짝 꿍짝 그걸 이제 우리가 약간 비속어로 뭐 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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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분의 2박자 그 리듬의 하나 종류가 트롯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좀 가지시고 이 트로트의 장르를 우리가 무슨 전통가요다, 뭐 옛가요다, 그러한 이름으로 다시 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네, 사실 저는 트로트 하면 말씀하신 대로 리듬이 좀 단조롭고 따라 부르기 쉬운 장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이나 시장가요제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막 흥에 겨워서 춤 따라 추시고 노래 따라 부르시고 그런 장면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송가인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곡들을 부르는 걸 제가 보고 나서 아, 트로트가 이 판소리와 마찬가지로 인생사 희로애락을 좀 담은 그런 노래의 일부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트로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재해석하게 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 교수님? 다른 대중가요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이제 트롯이라고 하는 장르가 우리 현대사의 여러 국면에서 우리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반영하는데 대단히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까요? 고스란히 현대사의 여러 삶의 구비구비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트롯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르가 된 것이고 한동안은 이제 트롯이 약간 좀 대중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서 이를테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좋아하는 이런 장르 이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게 어떤 방송사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서 조금 더 확산되는 기폭제가 됐는데 실제로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의 정서 밑바닥에 있었던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가 또 열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제가 아직 젊은 세대라서 좀 관심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트로트 열풍 이전에는 사실 다른 장르 음악들에 비해서 이 트로트 자체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접할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황 PD님? 네, 그렇죠. 그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트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트로트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트로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명명을 가지고 불린 것은 사실 일제 강점기 이후예요. 그 전에는 이제 트로트라는 단어가 없었고요. 그리고 트로트가 우리 그 대중들, 우리 민족의 가슴에
바뀌었던 이유는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상실의 아픔을 사실을 채워줬던 노래입니다. 님을 잃었던 거, 나라를 잃었던 거, 고향을 잃었던 어떤 그런 아픔들을 채워줬던 그런 장르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부터 이제까지 지속된 음악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어떨 때는 흥하다가 어떨 때는 망하다가 뭐 이렇게 네. 됐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지상파만 본다면은 사실 방송 3사 모든 프로그램이 그 아이돌이나 케이팝을 위주로 이렇게 방송이 됐었어요. 네. 그 트로트를 보기 위해서는 뭐 K본부의 가요 무대, 그리고 지역 민방위 만들고 있는 뭐 탑10 정도, 네. 그거를 이제 찾아서 봐야 하는 정도의 네. 수준이었죠. 완전 격세지감입니다. 지금은 뭐 트로트면 채널을 돌리면 다 트로트가 나오는 시절이 그렇죠. 됐는데 너무 많이 네. 나온다 이런 네. 생각까지 들 만큼인데, 사실 성인 가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인기가 시들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좀 있을 텐데요. 그 작곡가님께서 현재 기획 업무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60, 70년대는 우리 트로트 장르가 주류를 잃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뮤지션들, 뭐 그룹 사운드들은 뭐 미팔군에서 그룹 사운드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60년대, 70년대 저희들 어렸을 때 트로트 장르 노래들을 많이 들었는데, 80년대 말서부터는 발라드가 주류를 잃었고, 그다음에 90년대 때 초부터는 댄스와 랩의 홍수 때문에 그 트로트 장르가 솔직히 어떻게 발붙일 곳이 없었죠. 그리고 제작자들이 다 이제 의식하면 수익이 좋은 그런 발라드나 댄스 위주로 다 기획을 하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몇몇 가수들을 제외하고는 그 특별하게 활동하는 가수들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좋은 곡들이 쭉쭉쭉 쌓여서 그것들이 계속 메모리로 이렇게 듣고 추억을 향수를 느껴야 되는데, 70년대, 뭐 60년대 이후에 트로트 히트곡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는 지나면서 트로트 프로그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공백이 있었다, 트로트에는. 네, 그렇죠.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황 PD님은 탑10 가요쇼 이전에도 계속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 진행해 오셨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제가 탑10 하기 전에는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라는 시장 시장 활성화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편중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즐기는 문화가, 네. 즐기는 계층이 편중되어 있어서 사실은 시장 가요제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나이가 연배가 높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즐거워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장르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즐기는 연령대가 확산이 되면 시장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곽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 트로트가 가지고 있는 왕성한 생명력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의 부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장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로트의 역사를 보면, 요즘 학자들도 트로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30년대가 이제 최초의 전성기라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해방 뒤에 60, 70년대에 또 붐이 일었던 시기가 한 번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8,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발라드나 댄스곡한테 이를테면 좀 밀렸는데, 그 댄스 열풍을 흡수를 해서 댄스 트로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면서 이를테면 2000년대 이후에 트로트의 부활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뭐 장윤정, 박현빈 이런 네. 그 새로운 트로트의 스타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작년 이후에 트로트의 요 폭발적 확산의 밑바탕이 2000년대 초반에 깔려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트로트가 시절이 바뀌어도, 대중들의 취향이 조금 바뀌어도 어떤 장르도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 안에서 소화시켜서 또 새로운 트로트로 재탄생시켜내고 하는 그런 흡인력 강한 장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놓은 게 바로 2019년 송가인 씨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 가수들이 참여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기호에 맞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인식이 강했고 또 오디션 방식은 또 젊은 층에게 인기가 더 많았단 말이죠. 과연 잘 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떠셨나요, 교수님? 저는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요. 이게 대단히 대중적 흡인력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게 비결이 뭘까를 조금 생각했는데 1차적으로는 가수들의 창법이 대단히 진화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 이전의 대중 가수들에 비해서, 트롯 가수들에 비해서. 그러다가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적 발전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음향 기술이라든지 조명 기술이라든지 영상이 뒷받침되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퍼포먼스. 시청자들을 좀 더 끌어당기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른바 쇼 비즈니스라고 할까요? 그 쇼 엔터테인먼트를 꾸려나가는 제작자들의 솜씨도 굉장히 발전했다. 네. 그래서 가수들 자체의 노력도 있을 거고 우리 선생님처럼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시고 제작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있겠지만 이 방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진보, 테크놀로지의 진보도 큰 몫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황 PD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보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고 네. 또 웃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울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만들어 왔던 트로트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트로트의 경연을 접목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어색했어요. 어색하고 왜 저렇게 만들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사실 일반 대중들이나 젊은 층들은 그런 변형된 포맷이 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층에게는 좀 더 익숙한 포맷이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네, 김정무 작곡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곽 교수님 말씀과 우리 황수영 PD 말씀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게 베이브 부머 세대가 55년생부터 63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인구가 한 700만이 좀 넘는 걸로 아는데 그때 학창 시절에 다녔던 분들이 뭐 팝도 좋아했겠지만 트로트 장르의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던 학창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키우고 뭐 직장 다니고 뭐 집 사고 하느라고 그런 생활적인 것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걸 잊고 살았고 네. 그다음에 스타성들 가수의 노래들만 계속 익숙하게 듣다가 젊은 층 아이들이 나와서 네. 향수를 일으키는 그러한 노래들을 또 아까 말했던 편집 기술과 여러 가지 섞여서 하니까 그 퍼포먼스와 함께 감동의 도가니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효과가 있었죠.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별로 이 프로그램을 본 소감이나 느낌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까지도 막 문자 투표를 하시고 또 손자, 손녀들, 지인분들한테 너도 투표를 좀 해달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면 트로트 열풍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던 시선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문화는 이를테면 약간 좀 마이너한 것이다. 아니면 지식인들이나 무슨 사회 지도층들한테서는 이를테면 약간 외면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의 시선들이 한동안 네. 있었다면 이제 그런 거를 대표하는 용어가 이른바 B급 감성이라는 네,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급 감성이라는 용어를 한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썼는데 저는 이제 그런 단어부터 폐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떤 게 A급이고 어떤 게 B급이냐. 이거 지금 얘기할 때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를테면 클래식을 듣는 사람은 좀 우아하고 상류층인 것 같고 트로트를 듣는 분들은 조금 더 대중적이고 약간 좀 너무 서민적인 것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그 경계가 이제 허물어진 거라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 김정우 작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해 전의 일인데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관악구였나요? 그 S대 영문과 학생이 나와서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을 했는데 그 가족들까지 전부 그
마당에 앉아서 그 야외잖아요. 거기서 응원하고 막 다 소개하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그 혹시 영문과 학생이 뭐 팝을 부른다고나 그러지는 그렇지 않았나요? 않았어요. 예, 불렀어요. 제가 이제 종로이랑 심사를 네. 많이 보는데 지휘 고칭이 없어요. 지금 교수님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시고.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정문의장을 보면서 좀 트로트 장르의 그 음악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제가 심사하면서 했는데 묘하게 작년에 그런 느낌하고 이렇게 딱 부합이 돼서 붐이 일어나니까 작품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네. 그다음에 각 기획사에서 그 제작을 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몇몇 가수들, 젊은 가수들도 굉장히 힘들게 방송 PR을 하고 있었는데 로컬 방송사 특히 이제 전주 방송에서 하는 탑텐 가요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영탁이 그다음에 임영웅이라는 친구들이 영텐 일기로서 굉장히 훈련을 솔직히 뭐 큰 공중파에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부각시키면서 그런 시간을 할애하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편하게 카메라 마사지라고 그러거든요. 카메라 마사지를 굉장히 리허설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들이. 뭐 다른 뭐 진달래도 있고 뭐 한여름 가수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 전주 방송에서 영텐의 멤버들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을 그냥 확 뒤집어 놨잖아요. 네. 그러한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로컬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트로트 열풍이 하나의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 PD님이 큰 목소리 하시는데 목소리 했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트로트가 지금 굉장히 붐이 돼서 트로트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좋은데 이 붐이 아마 모든 장르의 음악을 좀 평균화시킨다. 평균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 조금 약간 B급 감성 뭐 이런 류의 어떤 시선이 있었으면 이제는 앞으로는 트로트를 좋아해도 맞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어우러지고 좀 존중하는 문화가 이 트로트로 인해서 좀 생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그렇게 되면 더 좋겠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신조어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게 밀레니얼 세대라서 젊은 층에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 중장년층이다. 네. 그래서 사실상 5, 60대 시대가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들을 공략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곽 교수님, 트로트가 바로 여기에 정말 명확하게 부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럼요. 저는 이제 그 작년에 모 방송국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뒤에 생긴 팬덤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송가인 팬클럽 또 뭐 임영웅 팬클럽 이런 분들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젊은 아이돌 가수의 팬덤에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광성 그리고 굉장히 자신을 드러내는데 당당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를테면 이런 대중 가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나 좋아한다고 말하고 즐긴다.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60대 이상 분들도 다 이제 그런 팬덤에 편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그야말로 경계가 없어지고 세대 간의 격차도 없어지고 자기 표현에 굉장히 그 능동적이고 당당해지는 여러 가지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단한 순기능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 얘기했지만 이 트로트 관련 방송이 많지 않다가 이제 이렇게 많아진 만큼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볼만한 프로그램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가움이 앞섰을 것 같습니다. 황 PD님 어떠세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중장년층 분들께서 뭔가 억눌려 있었던 그동안 가지고 해왔던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 이번에 막 분출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국 탑텐 가요쇼를 만들기 전에 미스트롯 콘서트 현장을 가봤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진짜 50대, 60대 어르신들이 깃발 아래 뭉쳐 있어요. 그리고 뭐 송가인 깃발이 있고 뭐 정미 깃발이 있고 이런 깃발 아래 뭉쳐서 줄을 지어서 다니시는데
옷도 통일하게 입고 네. 머리띠 두르고 머리띠 들고 야광봉 들고. 진짜 아이돌의 그거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그런 장치나 그런 문화가 마련되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그런 문화가 마련이 된 거죠. 네. 그분들이 정말 더 열정적이고 열광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그 팬덤이 제 생각에는 젊은 층보다는 더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가수분들이 왜 그 팬분들이 이제 모여 계시는데 가서 어머님, 아버님 오늘 일 안 하시고 여기 계셔도 되냐고 하면 우리가 없어야 일이 더 잘 된다. 이러신 분들이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작곡가님은 좀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젊었을 때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네. 뭐 CD도 사고 뭐 제가 자료 수집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 같은 뭐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같은 동료나 이렇게 같은 연배 친구들은 CD 자체를 잘 안 샀었어요. 먹고 살기 급급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뭐 CD 뭐 용돈 타면 CD 사고 뭐 LP 사고 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네. 세월이 흘러서 이 정도 딱 돼 보니까 나도 뭔가에 좀 공허한 느낌, 문화를 좀 느끼고 싶다. 근데 묘하게 이게 딱 이게 매칭이 된 거예요. 근데 특히 기존에 있던 그냥 몇몇 가수가 아니라 신선하고 꼭 우리 조카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막내 동생 같기도 한 그런 친구들이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그다음에 또 예전의 가요를 새롭게 편곡을 해서 또 이렇게 부르니까 거기서 그냥 완전히 팬덤 자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른들이 열광한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젊은 감성으로 옛 노래, 주옥 같은 옛 노래를 다시 새롭게 선보이는 거거든요. 그 옛날 감성을 다시 자극을 하는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네. 정동원 아닙니까? 내가 그 목소리가 어떻게 그런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전국 노래랑 저희도 심사 보면 이렇게 아이들 있잖아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나와서 아주 옛날의 정통 트로트 장르를 네. 아주 구수하게 하시면 막 인터뷰 들어가고 막 송혜 선생님 같이 따라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친구 중에 이제 절실하게 그냥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정동원 친구였죠. 그 친구는 남해 쪽으로 가게 되면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너 왜 이렇게 또 이번에도 떠나니 이렇게 농담했듯이 뭐 이찬원 그 친구도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고 그러니까 요즘 트로트 붐을 조성하는 모든 친구들이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뭐 자기 실력과 그런 느낌의 추억을 가지고 음악을 했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떡잎부터 남달랐던 네.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는 현 상황도 이 트로트 열풍에 한 몫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TV 시청도 오래 하게 되고 또 모두가 우울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흥을 돋워주는 어떤 트로트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 PD님? 뭐 절대 공감합니다. 사실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집에만 계셔야 되고 집에 계시는데 사실은 가장 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TV를 켜서 보시는 건데 TV를 켜서 보다 보니까 봤는데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들었던 그런 추억의 노래들이 새로 편곡이 되거나 새롭게 선보이면서 옛날의 감성을 또 울리고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를 그 TV 앞을 붙잡게 되고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 노래가 특징이 있어요. 트로트가 감성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뭐 물론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은 특히나 어른들은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막 이렇게 우시기도 하고 네, 굉장히 또 웃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네. 어찌 보면 향수에 좀 젖는 분도 그런 계시고요. 것들을 아마 자극할 수밖에 없는 장르인데 그 장르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그 코로나의 시국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곽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흡입력인데요. 트로트가 다른 것들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원래 이제 그 안에 있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애절하고 그립고 상실감에 젖어 있고 이런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흥겨운 댄스 트로트도 신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장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이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령 무슨 뭐 뮤직뱅크라든지 음악중심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느끼지 못한 다양성이 네. 트로트 프로그램 안에는 짧은 시간 안에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참 잘 만들어내고 있다. 거기에
지금 아까 정동원 군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방송이 특히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스토리를 덧붙이는 거. 네. 그래서 정동원 군 같은 경우도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의 아주 슬프고도 애틋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 또 깔려 있고 다른 가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곁들여서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를테면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궁금해하고 약간은 좀 이타적인 감성도 있고 녹아들고 싶고 이런 정서들이 고스란히 다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양성, 뭐 스토리텔링 이런 네. 것들과 더불어서 그렇죠.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좀 태권도를 접목한 무대라든지 이런 네. 다양한 네. 퍼포먼스도 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노래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작곡을 하지만 야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볼 때 와 쟤 대단하네. 근데 트로트 장르를 또 하는 거예요. 맛있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지금까지 기존의 틀을 좀 깬 스타일이 아주 신선하게 느꼈고 또 코로나 전국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안 하니까 하나의 그 시청률을 올리는데 하나의 또 큰 몫을 한 것도 하나의 그 트로트가 봄이 일으키는 하나의 큰 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노래의 어떤 진정성이나 노래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그 너무 퍼포먼스 위주다. 네, 너무 우려가 퍼포먼스 있죠. 위주다라는 네. 어떤 평가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곽병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프로그램 안에 그런 퍼포먼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감성도 울리고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외에 또 다른 인기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른바 예능감이라고 하죠. 예능 프로그램에 또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여러 네. 프로그램들 속에. 그런데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나 아니면 이른바 인터뷰하는 스킬 같은 것도 대단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트롯 가수들에서 느꼈던 것은 조금 그보다는 좀 더 엄격하고 조금 더 점잖고 이런 분들이셨다고 하면 지금 등장하는 요 트롯 가수들의 특징은 굉장히 발랄하고 당당하고 그러면서 이를테면 언변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뭐 장기라면 뭐 장기 아니면 악기면 악기 뭐 이런 못하는 것들이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른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예능적 요소들을 두루 갖춘 진짜 실력 있는 예능인들이 등장을 한 계기가 아닌가. 그런 것이 많은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 PD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제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상하다, 지겹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또 인기 있는 가수들이 계속 겹치기 출연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작곡가님. 어차피 뭐 방송사들이 뭐 시청률 경쟁의 하나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종편에서 그 방송을 할 때 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뭐 프로듀서 분들 많은데 저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확실한 근데 이게 생각외로 너무너무 잘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일단 공중파에서도 그런 걸 기획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트로트 장르를 그 노래하는 친구들의 인원은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뭐 아이돌 쪽에서도 막 솔직히 섭외적인 뭐 그러한 부분들과 그 기획을 해야겠다는, 그다음 시청률을 올리겠다는 하나의 그러한 생각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볼 때 약간 저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 것도 좀 많다라는 그런 불편한 것들이 좀 생기게 되죠. 네,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좀 재미있게 듣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사 뒷얘기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뭐 제작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제작자 입장, 방송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트로트가 워낙 붐이다 보니 그런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다만
이런 지나친 쏠림이 트로트 열풍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A를 돌려도 B를 돌려도 C를 돌려도 각 채널이 거의 같은 포맷에 같은 장르의 음악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대중들은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이제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신선한 어떤 구성이나 포맷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네. 그다음에 방송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요. JTBC에서는 일반인이 주인공이 되는 가요 프로그램도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습니다. 역시 황 PD님께서 진두지휘를 해주셨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가 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가수가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수 지망생 혹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저 노래가 좋아서 참가한 그런 무대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가요계가 더욱 다양하고 좀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또 트롯 열풍을 이어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 트로트 열풍이 가수들을 보는 그런 차원이라면 시장가요제나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그 열풍에 제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류의 장르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그 트로트라는 노래를 즐기게 되고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또 지속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와그라고 시장가요제가 굉장히 전주방송에서 장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래됐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경연을 벌였던 아마추어 가수들이 가수로 데뷔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 가수로 데뷔를 해서 또 중앙에 뭐 경연 프로그램 참여를 해가지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두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초석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나는 가수를 어떻게든 꼭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길을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조그마한 어떤 오솔길이라도 이렇게 대줄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봅니다. 네. 또 트로트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요. 성악을 전공했거나 국악을 전공한 이들이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는 사례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단점을 곽 교수님께서 좀 밝혀주신다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농담을 들었어요. 한국음악과나 국악과에 트로트 전공을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겸 농담을 하시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정말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얘기한 그 프로그램에서도 탑 10에 들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전주 대사습놀이의 대통령상 출신이었거든요. 그럼 전주 대사습의 판소리부 대통령상은 판소리부가 아니고 전체 장르를 통틀어서 장원을 대통령상을 주는 건데 이제 판소리로 장원을 받았던 친구가 트롯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경연에 참가를 하는 걸 보고 그 뒤엔 지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판소리 전공자들이 트롯에 뛰어드는 경우가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판소리도 대단히 왕성하게 주변의 여러 장르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조선시대부터도 아주 상층 문화의 음악부터 아주 하류 음악들까지 장타령 같은 음악들까지 다 이렇게 포괄하는 게 판소리의 특성인데 그 좋은 의미에서 보면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왕성한 생명력이 발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올곧게 전통을 간직하고 전승하는 데 앞장서야 될 인력들이 너무 대중적인 이른바 시장에 좀 뛰어들어서 자신들의 재능을 조금 다른 쪽으로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굳이 뭐 대안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장르로 나아가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만큼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수련을 정말 다 할 때까지 올곧게 충실하게 하고서 그 다음 장르를 꿈꾸는 그런 분들이 좀 생기면 어떨까. 그런 정도의 원칙은 좀 고 영역 안에서 좀 지켜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약하는 가수들이 정작
자신의 히트곡은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이 최정상 한두 명을 제외하고 이들이 과연 본인의 노래로 활동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인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의문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작곡가님? 제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수는 뭐 히트로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 가수 하면 딱 그렇게 딱딱 나와야 되는데 원히트 원더 이렇게요. 오디션 프로에서 그렇게 열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커버곡 위주의, 그러니까 옛날에 역주행곡들은 참 멋있게 잘 편곡도 하고 좋았는데 정작 자기의 본인의 노래는 다들 곡은 받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예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곡들은 좀 나오지 않아서 그게 참 제가 우려되고, 또 그 방송사에서는 그 친구를 뭐 음악적인 것보다는 예능 쪽으로 자꾸 이렇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사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네. 또 그 가수들의 또 기획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 방송사와 계약이 끝난 다음에 그 후를 봐야겠지만은 그게 한 올 8월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쯤에 좋은 히트곡이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이게 이 열풍이 또 싹 식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제가 감히 해봅니다. 네. 네, 올 8월쯤까지 좀 좋은 곡을 하나 작곡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뭐 곡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있고 그 곡을 창작을 했을 때 저 친구가 이 노래를 불렀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매칭이 있는데 네. 또 기획사나 뭐 제작사의 입장은 또 틀리니까, 그리고 또 60년대, 70년대를 살아봤던 그런 기획자나 그런 감성이 있었던 분들이 올드 앤 뉴라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딱 매칭이 됐을 때 더 네. 공감이 되거든요. 네. 젊은 층,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그러한 올드 앤 뉴를 접목시킬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트로트 장르의 노래들이 꼭 나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네, 아무튼 시너지가 나서 이 열풍을 좀 더 길게 끌고 가줄 수 있기를 바라겠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작곡가 선생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노래들을 다 만들어내시고 지금 우리 대중가요 시장에서 이른바 메이저 작곡가라고 하실 만한 분들의 경우에는 뭐 수백 곡, 수천 곡씩들을 네. 만드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작곡가 선생님들께서 감당하셔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그래서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고 이게 참 예. 우려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새로운 신곡이 나왔어요. 네. 모 가수가 지금은 열광적으로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요. 그게 한 4,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불려야 되고 또 10여 년 정도가 지나도 불려지고 그렇죠. 20, 30년도가 지났어도 계속 불려지는 것이 정말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발라드나 댄스의 이렇게 때문에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곡들이 양산이 됐다면 그중에서 여러 곡들이 좋은 곡들이 나왔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아서 그러한 20년, 30년 전서부터는 그 수많은 히트곡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로트에 붐이 있었을 때 정말 진정하게 좋은 작품을 좀 해서 이런 장르들이 정말 한국적인 장르들이 딱 토착이 돼서 국민들의 감성을 이렇게 흔들 수 있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음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곡 이제 뭐 전 문외한입니다만은 그 분야와 관련해서 다른 장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트롯에도 이른바 싱어송라이터가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몇몇 메이저 작곡가 분들이 많이 만들어내시고 이 가수도 고 선생님 곡, 저 가수도 고 선생님 곡 이런 현상이 저는 트로트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장르에 비해서. 그래서 네. 발라드나 무슨 소울이나 포크나 이런 음악들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른바 싱어송라이터들 자기 음악을 자기가 노랫말부터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데까지 책임지시는 분들이 큰 노릇을 많이 하셨듯이 트롯 분야에도 그렇게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자기 노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수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이 폭도 좀 커지고 깊이도 더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트로트 붐이 네. 사실은 그런 트로트계의 싱어송라이터 아주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를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붐이 또 예전의 노래들을 다시 이제 재해석해서 부르는 건데 그거도 나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곡, 새로운 감성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어떤 노래가 반드시 좀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로트가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분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해주시죠. 네, 뭐 대부분 토론 중간에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트롯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경계를 허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트롯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요거를 좀 소중하게 좀 아껴가면서 너무 낭비하지 말고 짧은 시간에 여기 뭐 저기 방송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작곡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아껴가면서 소중하게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작곡가님은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진정한 뮤지션이 이 트로트 장르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이렇게 편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곡을 쓰고 하다 보면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장르의 노래들도 섭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트로트 장르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한국적인 느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뭐 층의 무슨 리듬 뭐 그런 거를 좀 섭렵해서 우리 한국적인 트로트 장르에 잘 적합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한테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뮤지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트로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피디님. 네, 저는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트로트 열풍이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선하게 기획된 프로그램, 그다음에 실력 있는 가수, 또 그리고 멋진 노래, 이 세 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이 열풍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 트로트가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이 힘든 시기가 모두 지나갈 때까지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